자, 이번 시간에는 CSS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SS 들어가세요. 1만 시간의 법칙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가 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고 3시간씩 공부할 거다 하고 이걸 클릭했을 때 돌아가는 이 시계 모양이요. 이 시계 모양을 먼저 코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골뱅이 키프레임즈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건데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로테이트라고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자 50%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5초 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트랜스폼 여기 여러 가지 값이 있죠. 저희는 로테이트 값을 쓸 거고요. 스케일 같은 값을 쓰게 되면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볼게요. 트랜스레이트를 사용하게 되시면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모난 박스 하나를 그리고 이 박스가 옆으로 이동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로테이트를 사용할 건데요. 회전을 할 건데 몇 도를 돌릴 거냐 라고 했을 때 180디그리. 자, 그리고 100%로 했을 때 트랜스폼 로테이트 360디그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from, 여기를 to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자,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 놓을게요. 50%와 100%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과 body 이 두 개의 태그는 width를 100% 가지게끔 하고요. height를 100% 가지게끔 합니다. 자, body에는요. 폰트 패밀리를 위에 있는 폰트 중에 Gmarket Sans Medium 이걸 쓸 거예요. 자, 컨트롤 C 했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약간 보라색 색깔을 쓸 건데요. 5, B, 2, 3, 8, 6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색깔은 디자이너가 먼저 초이스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디자이너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도비 컬러 라고 해주시면 여기에 트렌드한 컬러를 초이스 해줘요. 여기 위에서 트렌드 눌러주시고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밑에 16진수 컬러가 있습니다. 자, 두 자리씩 R, G, B 이고요. 글자의 컬러는 화이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샵 FF, F랑 같죠. 이렇게 단축해서 쓸 수도 있지만 FF, FF, FF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단축해서 쓸게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두 개는 지우겠습니다. 여기 바탕화면이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리플래시 눌러보면 바탕화면이 바뀌었죠? HTML 컬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 컬러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16진수로 나오죠? 그리고 페이스북 컬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아니면 개발자 도구를 여셔서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 요소 선택을 통해서 컬러를 픽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만 픽해 볼까요? 여기 컬러가 나와 있죠? 앵커 태그의 컬러는 이 색깔입니다. 자, 다시 돌아갈고요. 자, 여기서 메인 컨텐츠, 래퍼, 타이틀 순 이 순서대로 CSS를 입혀 보도록 할게요. 샵 컨텐츠 디스플레이 플렉스 요즘엔 플렉스를 많이 쓰는데요. 정렬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가로 기준으로 정렬하게 되면 요소들이 있을 때 이 요소들을 똑같은 넓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하는 게 가능해요. 그게 플렉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세로로 할 수도 있어요. 요소가 이렇게 돼 있었다 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Justify 컨텐츠 센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주석으로 메인 컨텐츠라고 달아 놓을게요. 컨트롤 S 하고요. 실행되는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 정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중앙 정렬이 안 됐죠? 제가 Justify Content CSS Center라고 입력을 했고요. MDM 문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ustify Content가 스타트일 때이고요. 센터일 때 중앙 정렬이 중앙의 요소가 딱 정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컨텐츠가 정중앙에 배치가 되긴 하지만 왼쪽으로 정렬된 상태에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스페이스 비트윈 하게 되면 서로의 요소들이 동일한 간격을 가지게 되고요.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속성들이에요. 자, 문서 맨 마지막으로 스크롤 내렸는데요. 여기 Support in Grid Layout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를 다 동일하게 지원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알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 래퍼 위스 100% 그리고 하이트 100%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 플렉스는 플렉스 안에도 플렉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의 기준은 플렉스 디렉션 컬럼으로 주겠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렉스를 가로로도 할 수 있고 세로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진 탑 50픽셀 테두리 바깥의 여백을 위쪽에 50픽셀 주겠다는 거죠. 계속 이어서 타이틀 인트로 인풋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미지 컨트롤 누르고 슬러시를 누르면 이렇게 주석이 되거든요. 나중에 편집을 하실 때 이걸 찾아보면서 편집을 하면 좀 더 빠르겠죠. 타이틀 디스플레이 플렉스 역시 플렉스고요. justify 컨텐츠 센터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마진 바텀 50픽셀. 자, 이번에는 아이템도 중앙 정렬 시키겠다 라는 거고요. 자, 역시 얼라인 아이템스 CSS 센터를 검색해 봤고요. MDM 문서를 클릭해 봤습니다. 이 MDM 문서에서 메인 액시스 justify 컨텐츠의 역할이 가로줄이라면 세로 얼라인 아이템스의 정렬은 세로예요.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justify 컨텐츠 센터를 또 지워볼게요. 지우면 왼쪽으로 가죠.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타이틀에 클락 이미지. 자, 이거는요.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릴레이티브의 앱솔루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앱솔루트로 이미지를 여기에 배치하고 싶어요. 그럼 위스와 하이트, 탑과 레프트 값만 주면 되거든요. 탑과 레프트. 그런데 요소가 여기에 있고 이 요소 기준으로 이 요소를 앱솔루트로 배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탑과 레프트의 기준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죠. 이렇게 만들려면 이 네모 박스의 요소에 릴레이티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앱솔루트로 주게 되면 여기에 이 릴레이티브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스 265픽셀 고 하이트 265픽셀 타이틀 이미지 포지션을 줄 건데 앱솔루트를 줄 거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클락 이미지와 타이틀 이미지 이게 어딨냐면 타이틀 안에 클락 이미지가 여기 있어요. 타이틀 안에 클락 이미지는 이 이미지이고 타이틀 안에 있는 타이틀 이미지는 이 이미지죠.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져야 되잖아요. 하나는 시계 이미지인데 시계 이미지가 뒤로 가야 되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이미지는 앞으로 와야 돼요. 자, 위스는 564픽셀. 자, 이런 픽셀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라이브로 어떤 페이지를 개발하신다 그러면 40으로도 해보고 30으로도 해보고 조정을 해가시면서 CSS의 모습을 보면서 코딩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이미 이미지를 뽑아놓은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픽셀은 우리가 고민하는 역할은 아닌 거예요. 디자이너가 이미 픽셀 수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배치를 해놓은 거죠. 자, 이런 거는 이미지의 크기이고요. 보통은 이미지가 깨지지 않게 배수 단위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픽셀이면 2분의 1로 줄이려면 500픽셀로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수로 좀 설정을 해요. 보통은 원본 이미지의 크기를 사용하죠. 타이틀에 이미지에 이미지. 자, 위스를 100%로 주고요. 하이트를 오토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 한 번씩 넣을게요. 이렇게요. 여기 위에도 안 들어갔죠? 자, 요건 닫고요. 리프레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시 눌러보면 이렇게 1만 시간의 법칙 뒤에 시계 모양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얼라인 아이템스를요, 제가 주석 처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다시 한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프레시 누르면 자, 이렇게 정렬이 됐죠. 이게 얼라인 아이템스를 주석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전에 MDM 문서에서 세로축이 얼라인 아이템스라고 배웠잖아요.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요. 이번엔 justify 컨텐츠를 주석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들어와서 이 두 개를 주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1만 시간의 법칙 설명이라고 하고요. 인트로, 디스플레이. 이 인트로는 지금 이 인트로입니다.
역시 플렉스를 쓸 거고요. 플렉스 디렉션 컬럼으로 줄 거고요.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줄 겁니다. 마진 탑은 50픽셀을 줄 거고요. 자, 인트로에 인트로 생. 자, 폰트 패밀리는 위에서 가지고 왔어요. 폰트 사이즈는 36픽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위는 M 단위, REM 단위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요. 헤딩 1이 32픽셀이죠. 기준을 어느 정도 잡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헤딩 1 픽셀 사이즈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고요. 32픽셀이라고 나오죠. 헤딩 1이 32픽셀, 헤딩 2가 24픽셀, 헤딩 4가 16픽셀인데요. 이 헤딩 4에 해당하는 게 P 태그입니다. 16픽셀을 가지고 있고요. 자, 글자의 컬러는 샵 FO DF 4D 그리고 마진 바텀 5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컬러도 디자이너가 셀렉을 한 거죠. 리프레시 눌러보면 이렇게 중앙에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폰트가 바뀌었죠. 이 글자의 컬러를 방금 전에 선택을 해준 거고요. 자, 이 이미지 안에 이 글귀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이거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자, 인트로에 explain, display, 플렉스 역시 플렉스를 쓸 거고요. justify content는 센터,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마진 바텀은 80픽셀을 줄 거고요. 자, 이렇게 센터를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우리가 위에서 봤어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클래스 인트로에 클래스 쿼트 다운표죠. 이 다운표에 헤딩은 탑으로 2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인트로 explain의 p 태그 같은 경우에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7픽셀을 줄 거예요.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1.7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하이트는 문자열이 이렇게 꽉 차잖아요. 그런데 이 문자의 높이를 높게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자가 이렇게 있는데 라인 하이트를 3으로 줬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여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문자열들의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자들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이 문자의 간격, 이 문자와 이 문자의 간격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주석 처리해 볼까요? 주석 처리하고 실행해 보면 좁아지죠. 이렇게 1.7로 뒀기 때문에 넓어진 거고요. 그리고 포지션이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다운표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중앙 정렬이죠. 이게 만약에 앱솔루트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앱솔루트인데 레프트 10픽셀을 주고 탑을 10픽셀을 줬다라고 한다면 위로 올라가면서 릴레이티브를 가진 속성을 찾죠. 저장하고 실행시켜보면 릴레이티브를 지금 가진 데가 바디예요. 그래서 이 앱솔루트를 줄 때는 위에 릴레이티브를 주는 게 좋은데 들어가 볼까요? 인트로에 이 p 태그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explain이죠. 그래서 이 explain에 포지션에 릴레이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했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여기를 기준으로 10픽셀, 10픽셀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네, 이게 굳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웠고요. 자, 인트로의 explain의 스팬 여기요. 1만 시간의 법칙은 약간 굵은 글자로 큰 글씨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20픽셀로 바꿨고요. G마켓 폰트로 바꿨습니다. 볼드체죠. 자, 리프레시 해보면 1만 시간의 법칙만 굵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용자 입력 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